안녕하세요. YTN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 소나기의 김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옥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교수님 찾는 방청객들이 훨씬 늘어나는 것 같아요. 김창옥 교수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쾌함. 또 뭐 있을까요? 마음에 확확 와닿는 말만 하죠. 마음에 확확 와닿는 말씀만 하신다. 외모, 미남. 쭉 빨려 들어가던데요. 다단계에서 나타납니다. 교주님이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헌금의 시간을 공식적으로 갖더라고요. 근데 뭐 교수님은 이런 매력이 있으시지만 또 뭐 털털함이 매력이신 분들도 있고요. 또 꼼꼼한 게 매력이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 나만 모르고 그 매력을 나만 몰라서 이렇게 열등감에 휩싸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나는 이게 내 좀 열등감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매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 마음에 닫혀있는 여러 가지 문들을 열고 정말 행복하게 인생 살아가는 비법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시시왕왕왕 아나광 뽕뽕뽕 회기역에서 그 아저씨가 제 힙을 이러시는 겁니다. 우발적 사건으로 그 얘기를 하고는 해방돼 버렸어요. 내 열등감 누가 알아볼까 봐 자기를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YTN 여기 스튜디오에 오시기까지 정문에서부터 여기까지 문 몇 개 통과해서 오셨습니까? 네? 누구는 3개, 누구는 2개니까 한 분은 지하로 오셨고요. 한 분은 정문을 통해서 오신 건데 중국의 황제가 살았던 성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성이고 여러분 동네에도 웬만하면 한두 개는 있는 성입니다. 자금성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자금성. 여러분 동네엔 무슨 성 있나요? 만리장성. 대단합니다. 정말 뭐 한국에 없는 게 없네요. 뭐 만리장성 또요? 길림성, 황금성, 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자금성이 있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금성에 황제의 침실까지 들어가려면 99개의 문을 통과해야 황제의 침소에 들어갈 수 있대요. 아주 귀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되게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니까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죠. 99개의 문을 통과해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마음에 그 황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 얻는 게 연애, 또 뭐 있을까요? 연애, 참 공격적 영업을 하시는 분이 오셨네요. 영업! 고객 만족! 영업. 그렇죠. 영업 또 뭐예요? 면접. 그리고 네? 동반자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애가 동반자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 동반자 또 연애 그리고 사업.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유난히 잘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의 결정을 딱 이렇게 하게 도와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마음의 문을 잘 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 문이란 뭘까? 뭐를 통과하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조건 예쁘면 사람들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분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강연을 해보니까 스튜디오에 너무 예쁜 여성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부담이 돼요. 사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그날 강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잘 돼요. 지금 웃지만 웃는 게 아니실 거예요. 지금 나 저런 나 저 진짜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저 진짜 나 대박 진짜. 예뻐서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너무 잘생긴 남자는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막 조각같이 생긴 남자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좀 그런 남자가 좀 부담스럽나요? 근데 그런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좋아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뭐 막 이렇게 뭐 야, 장성건 너무 늦게 하지 않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매우 잘생기면 마음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잘생겨서 멀어진 경우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또 많아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을 만나는 문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어렸을 적으로 돌아가 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친구를 빨리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적에는 니네 아빠 뭐하냐 이런 걸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를 빨리빨리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사이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5분이에요, 4분이에요? 함께 오시죠. 5분인데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그냥 같은 초등학교였어요. 근데 어떤 집 아들은 뭐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대학, 또 어떤 애는 이름 얘기해도 잘 모르는 대학,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만나기가 껄끄러워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아이들이 조금 비슷한 좀 그런 분위기의 학교에 갔나요? 대학을? 그래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안 좋은 학교에 가득해. 알겠네요. 그러면 더 친해져요. 야, 니네 애들 빵점이냐? 우리 애도 빵점이다. 야, 인생 성적이 뭐 인생이 뭐 최고냐? 뭐 이렇게 해서 더 친해질 수도 있죠. 아니면은 다 같이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에 가서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 애는 명문대, 한 애는 군대. 그럼 이제 엄마들끼리 사이가 좋아지기가 솔직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너희 애 뭐 어디 갔어? 아, 우리 애 뭐 저기 거기 갔잖아. 뭐 걔 지금 어학연수 갔어. 지금 과테말라로. 걔 거기서 뭐 완전 뭐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를 엄청 잘하고 있어. 걔 뭐 그냥 원주민들하고 사업한다고 난리 아니야 지금. 그럼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추장 딸이나 되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저는 어렸을 적에 좀 유난히 밝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야, 너희들 운동회 날이니까 오늘 새치기 하지 마. 그러면 야, 새를 치냐? 새를 쳐. 막 이러면서 애가 너무 밝았어요. 막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막 지시 왕왕왕 나 꽁꽁꽁 막 꽁꽁꽁. 그리고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뭐 유행어 있으면 항상 따라하고. 친구들이 다 저를 좋아했어요. 왜냐? 가식이 없고 뭔가 애가 맑고 정신이 없어 보이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부를 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1학년에 들어갔는데 신상 조사를 하더라고요. 가족란이 있는데 제 옆에 앉아 있는 애는 아빠, 엄마, 누나, 자기예요. 그리고 이름 쓰고 나이 쓰고 바로 옆에 뭘 쓰나요? 그렇죠. 학력을 씁니다. 학력. 근데 걔는 되게 자랑스럽게 아빠 대졸, 엄마 전문대 졸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저희 집은 자식이 6명입니다. 엄마, 아빠 합치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칸을 세봤더니 6개가 있었습니다. 식구는 8명, 칸은 6개. 어린 1학년이 고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명 누구를 뺄까? 위로 자르면 부모님이 잘리고 밑으로 자르면 나랑 막내 누나가 잘리고 밑에 칸을 2개를 더 그렸습니다. 근데 칸보다 더 힘든 건 부모님의 학력을 적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무것도 없어요. 큰 누나 국졸, 형 중졸, 누나 고졸.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아주 센 어린아이라는 걸. 그래서 아버지 학력에 원래 점을 찍어야 되는데 기역자를 썼습니다. 고, 졸. 그리고는 기역을 쓰는데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제 얼굴 앞에 가면 같은 게 탁 붙는 느낌.
그리고 엄마는 고졸이라고 또 하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중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나 학력에도 고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한 칸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성격이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은 없어진 듯 했지만 제 학력에 대한 열등감으로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25살에 군대를 전역하고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또 그 조사하는 거에 제 고등학교 학력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온 학교의 정확한 명칭은 제주 한림 공업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제주 한림을 쓰는데 이 공업이라는 말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주 한림 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에게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강화도에서 했습니다. 이제 강이 하나 있고 이제 북한과 이제 저희 군이 이렇게 있는 데였는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되게 아실 거예요. 야간 경계 근무가 좀 힘들어요. 2시에서부터 4시까지 이제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2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쪽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먼저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때 그 아주 일부 병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고참하고 딱 들어가면 고참이 이렇게 딱 들어가시자마자 이렇게 해요. 마. 그러면 제가 예. 그리고는 의자 4개를 얼른 붙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요. 잘 지키래. 그럼 누구를 지켜야 되냐면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남쪽에서 오는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남쪽에서 누가 오시나요? 맞아요. 행복아 여자. 우리 친구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는데 행복아님을 알아요? 보통 친구가 아닌데. 처음엔 반가운데 이젠 무서워져요.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게 정말 소중한 일인데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내 열등감 누가 알아볼까 봐 자기를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사건이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습기가 가득하던 여름 지하철을 탔죠. 1호선 꽉 찼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뱀인 줄 알았습니다. 뱀인가 저 아저씨? 그런데 참 또 운명이라는 건 영화처럼 벌어지죠. 그 아저씨가 점점 제 주위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남자인데. 그렇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에 옆에 메고 있던 가방을 앞쪽으로 꾹 끌어안았습니다. 뭔가 그 아시죠? 뭔가 그 feel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이 아저씨가 동대문을 지나는데 또 오더니 제 엉덩이 뒤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을 지나서 시청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제 힙을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아저씨도 남자입니다. 아저씨,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논리적인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시간은 한 하루 같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화가 나서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씨! 하고 소리를 엄청 크게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마침 문이 열리고 뱀처럼 내리기 시작했어요. 전 그날 저녁 샤워를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이 나쁜 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상하니까 남자가 나한테 그러는 건가? 내가 좀 그런가? 그러는 거울을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학력에 대한 열등감으로 누군가로부터 저를 지키고 있는데 그 사건이 생기고 나서 저는 좀 더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런 사복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복을 3년 동안 입고 다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요. 워카에다가 군복에 여학생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날마다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 제대는 안 하냐?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라는 법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4학년 2학기 성차심리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인원은 오늘 정도 모이고 대부분은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의 토론의 주제는 성추행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거지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할까 하고 말하기가 싫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성추행을 당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은데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냐? 아니면 그 여성들이 용기 있게 나는 성추행의 경험이 있어서 절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단체에 얘기를 하면 좋겠냐? 그 순간 남학생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부 몇 학년 누구입니다. 아니 요즘 페미니즘 시대 아닙니까? 페미니즘? 우리 학교 여학우들 어찌나 용기가 좋은지 아침에 등교하면서 담배를 핍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학생들이 담배 피면서 등교하는 그 용기를 갖고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먼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사회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가 탁 자리에 앉더라고요. 여학생들도 뭔가 열음 받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고 저는 갑자기 이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제 손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악과 4학년 김창옥입니다. 저는 예비역입니다.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2001년 여름 회기역에서 40대 아저씨에게 이런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창피해서 죽겠습니다. 군대에서 안 죽을 만큼 힘든 일을 당해본 남자도 아저씨한테 엉덩이 한번 갖고 이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문화에서 여자로 태어난 이후에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자기가 그런 사건을 당했다라고 용기 있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발표하신 학형은 참 미소년처럼 생기셨는데 아저씨한테 한번 당해보십시오. 지금 같은 그런 말씀을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하실 수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제 얘기를 다 하고 자리에 앉았고 이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토론을 하라고 했는데 고백을 해버린 거죠.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고백에 여학생들도 아무 말을 못하고 그 남학생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교수님도 빅뱅이 돼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5초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 여학생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학생들이 막 책상을 두들겼습니다. 공중으로 휴지를 날리고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이 오시더니 여성분이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학회에 실차는 겁니다. 김창호, 그는 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겨냈다라는 주제로 모든 학우에게 알려주자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학생들이 제 등 뒤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커피하고
뭐 과자를 사들고 저에게 찾아오더니 자기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수업에 대출도 해주고 리포트도 빌려주고 우발적 사건으로 그 얘기를 하고는 해방돼 버렸어요. 그리고 알았죠. 사람들이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요. 나만 그거에 엄청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유쾌하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유머라는 말은 흐르다는 뜻이래요. 라틴어 휴먼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리고 반전. 그래서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까? 웃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이 나오네요. 그 유머하고 유머러스 이런 거는요. 그 흰말 엉덩이, 백마 궁뎅이. 그게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흰말 엉덩이하고 그 백마 궁뎅이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흐르는 사람 좋아하는 겁니다. 흐르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의 몸의 70%가 뭐죠? 물. 비계 아니고 물이거든요. 예, 그 개인차가 있어서 그러는데 사람의 몸의 70%는 비계가 아니고 물. 물은요 흐를 때 좋아한대요.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는데요. 물의 결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근데 똑같은 물인데도 고여있는 물하고 흐르는 물하고 결정이 다릅니다. 사람은 물이어서 흐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머는 흐르다 그리고 반전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곧 인간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건 놀 수 있는 힘이거든요. 지키었던 것에서 만나는 문으로 이용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도 우리가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자꾸 받으면 연예인 예뻐진다라고 하는 걸 전문적으로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이완되는 게 카메라 마사지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면 되게 이렇게 겁나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못 한다고. 욕을 찰지게 해야 되는데 찰지게 못 해요. 그러면 막 2년 전년 해야 되는데 2년 전년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예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풀린 게 예쁜 거거든요. 그 사람 표정 나올 때. 그게 카메라 마사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하시든 가정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뭐 영업을 하시든. 우리 친구는 뭘 하고 싶나요? 외교관?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외교관이 우리나라 이미지를 많이 대변하기 때문에 외교관 하고 싶은 이유 딱 하나만 얘기해봐요. 왜 하고 싶어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에 대한 책을 읽어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에 대한 책을 읽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님께 우리 인사 한마디 합시다. 자, 마이크 한번 주세요. 사무총장님이 YTN 보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저 총장님, 저는 그 양강중학교에서 온 유동이라고 합니다. 그 총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을 보고 많은 감명 받았고요. 저도 총장님처럼 위대한 사람 돼서 꼭 그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져요. 왠지 불안하지만 멋져요. 결론적으로 멋져요.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열등감의 문을 통해서 그 문 막아서 아무도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의 열등감과 아픔과 상처와 감추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